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우리 새 가을이 돼서 농업직의 전문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또 뵙게 됐던 박진호 교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과목, 즉 이게 국가직과 지방직의 두 과목, 우리 식용작물학, 재배학은 정확히 재배학 원론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할 텐데, 그 전에 했었던 것은 우리가 7월, 8월을 거쳐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초급반의 거를 우리가 좀 이게 강의를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심화된 수업인데, 심화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심화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되는 그런 수업이 오늘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자, 이게 9월이지 않습니까? 9월이니까 국가직 기준으로 해서 4월 달이니까, 자, 9, 10, 11월, 12월. 자, 이때까지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특히 농업직은, 자,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농업에 관련돼서 전공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들보다 전공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합격률이 더 높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일까를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이거 진짜 명심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 왜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병이 있어요. 암, 에이즈, 이건 다 극복이 되는데 가장 극복이 안 되는 병이 바로 뭐냐면 진짜 중요한 병이에요. 어떤 병이냐면 바로 이 병이에요. 다한다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앞으로 국가직이나 지방직, 특히 지방직을 따져보게 되면, 자, 우리 지방직을 먼저 따져볼게요. 자, 지방직은 내년에 6월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방직의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전국적으로 바로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경기도를 기본으로 따져보게 되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높지가 않으면 성적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높아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거 우리가 항상 작년도 올해를 비교해 보게 되면 내년에 유추가 될 수 있는데,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왜 그러면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바로 뭐냐면 다한다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는 옛날처럼 밑줄 짝, 돼지꼬리 짝 해서 무조건 외워서 답을 풀기보다 책에 나와 있는, 제가 제 졸업회에 설명하다 보면 책에 밑줄은 걷지만 제가 여담으로 설명했던 거 있죠. 여담으로. 다시 말하면 바로 뭐냐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이게. 자, 배경 지식적인 문제가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어려운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걸까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이 근간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올해 6월 달에 20번 문제도 똑같은 것이고, 20번이 항상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나와서 단순한 거긴 하지만 이거를 풀 때 약간 좀 어려워지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배경 지식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를 우리가 볼 때 다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 우리가 조금 더 전공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빨리 공부를 집중을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요 과목을 먼저 하겠다라고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오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9월부터, 자, 지방줄 얘기했어요. 6월까지라고 한다면 진짜 부탁할게요. 어떤 거냐면 문제풀이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유형이 뭐가 필요한 거냐면 계속해서 조금 더 기본적인 병풍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자꾸만 익혀나가는 게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규칙적으로 강의를 들으세요. 자, 규칙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자, 규칙적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나가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단어는 내가 아니까 강의를 안 듣고, 어떤 단어는 내가 모르니까 강의 듣겠다.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서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과목이 안에서 보면 연관 교차가 다 되고 있어요. 왔다 갔다. 다시 말하면 농업직의 특징은요, 자, 두 부자로 딱딱 쪼개져 그 단원이 나올 수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처럼 생기는 것이 알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직으로 따져보게 되면, 자, 국가직은 4월인가 굉장히 급해요.
급해요. 자, 급하다라고 하는 말을 왜 쓰느냐? 급하다고 하니까 지금 9월부터 해서 이제 공부 안 했는데 어떡하지? 내년 안 되면 내후년에 할까? 이런 친구는 내후년에도 안 돼. 명심하세요. 지금 9월부터 하면 4월 달 충분히 합격해요. 합격해요. 자, 우리가 농업직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하게 된 거냐면 현실적인 부분 얘기할게요. 첫 번째, 주요 과목 세 과목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선택한 경우가 많아. 맞죠, 내 얘기가?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일행직보다는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했죠. 자, 그러면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합격하지 못해요. 자, 소극적으로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어떨까? 우리가 농업적으로 볼 때 이것이 쉽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일까? 암기 과목이라고 하잖아. 암기 과목. 근데 제가 선택해 볼 때는 저는 원예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치유 농업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해가면서 느꼈던 것이 농업은 확장성이 굉장히 많이 뛰어나다는 사실. 다시 말해보면 농업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배경 지식을 넓혀 보이지 않으면 그럼 어떨까?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생각 가지고 암기 과목 요약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따져볼게요. 우리가 먹는 국수와 이탈리아 국수가 뭐가 있지? 이탈리아 국수? 스파게티가 있죠. 스파게티 중에서 조금 어때? 조그맣게 안에 구멍이 뚫려 조그맣게 자르는 걸 뭐라 그래? 그걸 마카로니라고 하지. 그럼 마카로니가 밀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볼 때 마카로니 밀이 이름이 뭐예요? 원래가 듀럼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듀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반 상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책을 통해서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그 설명에 좀 기본적인 잣대를 잘 따져 나가야 되고, 자, 그러면서 아까 했던 세 과목, 주요 과목이 우리가 볼 때 좀 더 어때? 성적이 안 나오니까 속도로 왔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을 빨리 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물론 행정직보다 세 과목이 성적이 낮아도 좋아. 하지만 낮은 것만큼 다른 사람 다 똑같이 봤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 한두 개, 뭐 어떤 거 가지고 영어 한두 개 더 맞추긴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오늘 할 식용작물학이나 재배학은 하나 더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더 맞춰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따져봤을 때 국가직은 배경지식이라기보다는요, 철두철미하게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는 기초 이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자, 근데 어때? 그냥 이론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기초 이론이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직은 시험 보면 알겠지만, 특히 어려웠던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냐. 자, 이래서 우리가 통합으로 볼게요. 식용작물학과, 우리 두 과목 있잖아, 지금. 자, 오늘 설명하는 게 식용작물이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재배학이 있는데, 이것도 다시 말해보면, 자, 두부 자르듯이 두 과목을 딱 쪼개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 않아요. 차이가 있다면 바로 뭘까? 재배는요, 일반적인 형태의 농작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고, 여기는 어떤 거냐면 각각의 강론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어떤 게 더 문제가 어렵고 어떤 걸 먼저 더 접근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지만 재배학을 먼저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점으로 보면 몇 대 몇의 비율로 하냐면 여기가 6대 4 정도로 해줘야 돼요. 여기를. 6대 4 정도. 왜 그런 걸까? 여기 공부한 게 여기로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식용작물학은 생각보다 재배학보다는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국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어떤 게 어려울 거냐? 여기는 우리가 설명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벼는 벼, 밀, 그 다음 어떨까? 이렇게 쭉 강론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가장 어렵게 나온 건 바로 뭘까? 따로따로 벼에 대한 설명만 물어본다면 어렵지가 않아. 근데 문제는 뭘까? 벼와 밀, 보리를 비교하고 있을 때가 어려운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설명 들을 때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으냐? 이걸 기본으로 해가면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체계를 잡아나가게 되면 이게 안에 중복이 다 된단 말이야. 안에. 중복이 되는데 그 안에 처음에 들어갈 게 벼를 먼저 할까? 벼의 재배 쪽에. 벼의 재배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밀이나 보리로 가면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항상 별을 가지고 먼저 기본적 잣대로 다른 거와 어떻게 하는 건 될까? 다른 작물과 비교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거니까. 그러한 맥락으로 해서 자꾸만 얘기할 거라서 7월, 8월 달 강의했던 건 바로 뭐냐면 따로따로 강론을 강의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까지 할 거냐면 이제 서로 비교해 나가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하게 될 것이고, 자, 그다음 이건 재배학에 내일 강의할 때 하겠지만 특히 여기에 우리가 어렵게 따지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유전적인 부분하고 어떤 부분? 육종이죠, 육종. 그렇죠?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설명할 때 근데 거꾸로 이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왜 여기서 이걸 설명하고 있느냐? 여기 나왔던 기초적인 문제가 또 여기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특히 어디에서 나올까? 육종의 굉장히 중요한 작물들,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벼겠지. 그죠? 벼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벼로 볼 때 여기서 설명하고 여기가 또 중복이 또 될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저도 전공을 했지만 육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냐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강의하는 게 훨씬 더 편해. 왜? 어려운 말 막 써도 돼. 하지만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려운 말 쓰면 다들 뭐라고 할 거냐면 강의가 재미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어렵냐면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정답을 맞추기 위한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운 거지.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럼 이건 바로 또 거꾸로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쉬우냐면 문제에 나오는 게 딱 거기거든.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웅성부림이 나왔잖아요. 웅성부림. 그렇죠? 그 웅성부림. 그건 자가수정이냐 타가수정이냐 아직 머릿속에 그려놔야 되는 것이거든.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관 교차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꼭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부탁할게요. 여기 와서 출석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인강을 듣는 친구가 있을 텐데 인강을 듣는 것도 가급적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출석 수업이 1순위가 되는 게 바람직해요. 왜 그럴까? 공부는 전통적으로 직접 얼굴을 봐가면서 해왔던 공부가 훨씬 더 각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컴퓨터로 해서 강의를 듣는 우리 수험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간 될 때 듣고 시간 안 될 때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이렇게 좀 부탁할게. 정한 시간에 듣는 훈련을 할 거, 지금부터.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에 약속도 잡지 말고 이것만 지켜주면요. 저는 다 우리 수험생들을 합격의 길로 다 데려갈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제 강의가 내용이 좋아서 합격하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바로 뭘까? 제가 왜 이런 잔소리를 처음에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잔소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농업직은요, 자, 꼼꼼하게 수업을 들었다고 다 맞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패턴, 생활 패턴이 더 크게 좌우되는 과목일 수도 있어요. 토목이나 건축하고 또 달라, 이 부분이. 달라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혼자 공부할 때, 특히 이 과목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독실에서 조용히 공부하잖아요. 자, 농업직은 조용히 눈으로 공부해서는 안 돼. 가끔 어떻게 하냐면 스타디 카페도 아니고 가끔 여기 가까운 사육식묘도 가거나, 자, 공원에 가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런 걸까?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는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야, 이거. 뭐에 대한 거냐면 생명체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생명체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수학할 때까지의 사이클을 배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근데 그 안에서 뭐도 달라야 돼? 자, 재배 유전도 배워야죠. 환경도 배워야죠. 재배 기술도 배워야죠. 그것뿐이에요. 병해충 공부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생리적 장애 배워야죠.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간략하게 책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문제가 어려웠다. 왜 책에 있는 게 안 나왔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뭘까? 이 재배학이라고 하는 식용작물학 이런 책은 몇 개의 과목이 묶어서 된 거냐면 식용작물학만 따져볼게요. 요건 한 5개 과목이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5개 과목이야, 이게. 어디서 주로 배웠던 거냐면 이거는 범용적이에요. 옛날 따져보면 농학과에서 배웠던 거. 농학과. 두 번째, 원예학과에서 배운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전공이 있네 이런 얘기 하지 마 이거지. 진짜 이건 안 돼. 안 돼. 특히 9급직, 7급직을 공부할 때는요. 특정한 대학의 전공자는 거기에 일부만 배운 거지 다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지 알겠죠? 자, 내가 농학과 공부했다. 벼밖에는 몰라 사실은. 다른 거 알고 있는 게 없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9월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꾸준하게 자 강의를 들어나가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PPT를 준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책에 왔다 갔다 어떨 때는 문제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나가는 훈련할 거니까 한번 자 책을 여기 볼 때 부지런히 어떻게 하냐면 책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할 때 자 거기다 체크를 잘해놔. 몇 쪽을 딱 넘겨간다든지. 자 그래서 계속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자 1장부터 공부하는데 1장부터 자 1쪽부터 한 30페이지까지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 갔다가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또 31쪽부터 공부한다. 이런 공부 방법이 안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전체 다 공부하고 난 다음 어떻게 할까? 1쪽 봤다가 32쪽 봤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302쪽 갔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알겠죠? 아까 말한 대로 연관됐다라는 얘기는 1장에 나왔던 말이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적절하게 표현이 달려서 나온 것뿐이야. 그러면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어떨까?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양해 말을 할 것은 자 이게 책이 이게 나온 지가 7월 달에 나왔어요. 아주 급하게 나왔어요. 급하게. 자 그러다 보니까 원고 내용은 충실하고 좋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전공을 하지 않았던 분이 교정을 했어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농업 용어를 모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오타들이 있어요. 몇 개가. 그 내가 중간중간에 설명해 줄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식용작물학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바로 뭘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직과 지방직을 동시에 합격하는 것. 자 저는 뭘 많이 하냐면 저는 이제 이게 농업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게 강의하고 있지만 또 저는 전공을 또 두 가지로 했어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도 같이 했어요. 제 목소리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문 면접관이기도 해요. 농업 계통의 면접관이기도 해요. 자, 모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의 면접관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여기 강의하니까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다양한 연결고리에서 이 하나의 뭘 할 수가 있냐면 하나 다른 걸 합격하면 다른 거 다 합격을 해요. 자, 수능으로 따져볼게요. 수시 정시도 보면 수시가 그 전에 보면 5개 이상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 경험상 보면 저는 학종의 면접의 전문가예요. 자기소개서하고. 근데 보면 어떠냐면 제가 경험해 보게 되면 다른데 여기 떨어진 친구는 다른데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군데 A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B, C 대학을 다 합격하더라. 그걸 내가 봤어요. 무슨 얘기일까 그게? 바로 뭘까? 이건 습성에 기인된 경우가 충분히 있어요. 우연히 하나 합격하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우연히 합격하는 거 없어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하면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농업식의 특징이 어떤 건지 리얼한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교수님도 저도 공무원 출신이에요. 저는 농촌진흥청 공무원 출신이에요. 거기에 연구직, 지도직이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워낙 잘 알고 지금도 전국에 한 35군데 농업기술센터를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현재도. 도시농업이나 치유농업, 유기농업의 전문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꼭 있고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가 가점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자격증 하나도 없는 사람은 기능사 공부도 같이 공부할 거 지금 늦지 않아요. 자, 이때 가점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거 같이 공부할 것. 왜 그럴까? 굉장히 활력이 돼. 어떤 걸 따기를 바라냐면 이걸 따기를 바랍니다. 유기, 농업, 기능사. 올해 시험은 다 끝났어요. 접수가 1회, 2회, 3회, 4회가 내년에 언제 있냐면 이게 1월 말 2월 달에 있어요. 1회기 시험이 필기가. 여기에 과목이 3가지가 뭐가 있냐면 3가지가 첫 번째 재배 일반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뭘까? 재배학이야. 이게 바로
재배반이야. 두 번째 뭐가 들어가냐면 7급 수업이었던 뭐가 들어가냐면 토양학이 들어가. 이게 7급 수업이 과목이죠. 토양학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토양학은 7급 과목의 토양학이 아니라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거야. 이걸 왜 공부하라고 하느냐. 이게 재배학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문제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와. 주로 어떤 거냐면 공급량을 구하는 문제들. 나는 이걸 빠삭하니까 설명해 주는 거야. 세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자 이게 나와요. 유기농업에 대한 자 일반이 나와. 일반.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것도 재배학에서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전혀 엉뚱한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를 공부하면 이거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 시너지가 됐어요. 시너지가. 부담 갖지 말고 이거는. 근데 웬만하면 1차 하게 될 거예요. 2차는 지금 얘기하지 않을게요. 필답형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이거와 상관없이 가점 받지 않았어. 임용 전에 합격을 하게 되면 임용 전에 구급 기준으로 임용 전에 이걸 갖게 되면 훨씬 더 진급이 빨라요. 명심하세요. 농업직은 진급이 잘 되지 않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그럴까요? 행정직에 비해서 진급이 많지 않아. 왜 그럴까요? 딱 가게 되면 도심지면 어디로 임용이 될 거냐면 큰 거 아니면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가 따로 있습니다. 요즘은. 또는 농정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정한 부분이죠. 특정한 영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거죠. 그 특징이 그래.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임용되고 2년 이내로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앞으로 나하고 약속해. 왜? 현재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자꾸만 나가라는 얘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잔소리 할게요. 여기까지. 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몇 쪽을 보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세세한 거는 지난 강의 때 다 설명했기 때문에, 자, 10쪽부터 봐나갈게요. 자, 쌀과 벼의 가치와 기능하고 나왔는데, 자, PPT 없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할 거니까 밑줄만 잘 그어놓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벼의 다원적 기능이 나와 있죠. 홍수 조절, 지하수 저장, 토양 유실 방지, 수질 정화, 대기 정화인데 한마디로 대기 정화라고 한다면 가로 열고 뭐를 흡수하고 뭐를 발생시키는 걸까? 한마디로 자 우리가 보면 대기 정화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자 우리가 따져볼게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공기라고 하는 거 가장 많은 성분이 어떤 게 있죠? 질소잖아요. 질소 우리가 N2 몇 퍼센트?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될 거죠. 그렇죠? 좋아요. 대답 크게 하는 거 아주 바람직해. 78%. 그 다음으로 많은 거. 산소가 몇 퍼센트? 21%예요. 자, 그 다음 양은 적지만 중요한 거 어떤 거? 이산화탄소. 얼마? 0. 얼마요? 0.3%. 그렇죠. 자, 여기서 잠깐. 0.03%를 얼마라고 하는 걸 미리 알아둬야 되냐면 몇 ppm? ppm으로. ppm이라는 용도를 쓰는 건 바로 뭐냐면 수점 자리에 워낙 귀찮으니까 더 작은 개념으로 쓴 거죠. ppm도 있고 ppb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어느 정도냐 이거 환산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얼마 정도 되느냐 300 얼마 여기는 00이 아니야 원래는 그죠? 300 ppm이 0.3%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요긴하게 써먹을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대기 정화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걸까? 산소양을 어떻게 해주는 거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이산화탄소는 흡수하는 것이고. 그렇죠. 왜? 광합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얘기하지 않아도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018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벼의 다원적 기능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와서 그러면 그 세 개는 여기 나왔던 홍수 조절이나 지하수 저장, 토양 유실 방지, 수질 정화 이런 게 나왔겠죠. 하나 답이 아닌 게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던 거야.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오존층 알고 있죠, 그죠? 오스리층 파괴 방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4번으로 나왔던 거죠, 그죠? 답이 4번이었던 거 이게 바로.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봐봐. 생각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이거 쉽게 맞출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요, 맞는다는 보장 없어. 왜 그럴까? 이것도 어떻게 느껴지냐면 어떨까? 이게 벼의 재배 기능에 큰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에 대한 거냐면 오존층에 오스리층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뭘 하는 거냐면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거에 관련된 거죠.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냐면 공장에 또는 자동차 매연 이런 거에 관련된 거죠. 이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이제 내다 보면요. 이렇게 문제 내면 옛날에 여기 그냥 간략하게만 넘어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거를 정답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자꾸 그 잔소리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 용어를 알고 있죠. 논을 할 때 무논이라고 하죠. 무논. 무논의 뜻이 뭐예요? 자, 이게 무논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어때? 이거 생각보다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책을 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중요한 뼈대를 아주 쉬운 것처럼 보이는 거에 아까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지.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가지고 몰라. 이걸 무논이 뜻이 뭐야. 논은 논인데 논이 아니란 뜻이냐고.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혼란스럽죠. 이게. 자, 무논이 바로 뭐냐면 리을 탈락이 돼서 물론이야. 물론.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걸까? 수도. 무논이 무논. 자, 무논 다시 말하면 뭐 하면 될까? 우리나라에 있는 논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 무논에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역할이 있겠죠. 여기에 비슷하게. 자, 첫 번째 어떤 역할이냐면 이렇게 가능하겠죠. 토양 유실을 어떻게 해주는 걸까? 이거를 방지해 주겠죠. 당연하겠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게 되겠죠. 지력 향상뿐만 아니라 지력 보존도 되겠죠. 왜? 환원 상태니까. 환원 상태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잘 판단해 봐야 돼요. 여기서 잠깐 명심하세요. 자, 지금 강의를 새로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 농업에서는 특히 예를 들어 따져볼게. 자, 질소가 있다. 질소질 비료가 있다. 질소질 비료가 결핍하면 문제가 돼, 안 돼? 되죠. 질소는 뭐의 비료예요? 뭐 이거저거 따지 말고 그냥 간략하게. 자, 뭐의 비료?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저기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료의 3요소가 뭐야 그러면? N, 그 다음 P, K. 이거 한글로 안 써도 되겠죠? 자, 얘가 인이고 칼륨이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거 하기가 어려운데 자, 요거는 질소는 뭐의 비료냐면 한마디로 이패 비료예요. 이표 비료니까 색깔이 어떤 걸 떠올리면 돼? 녹색을 떠올리면 돼. 녹색이 뭔데? 엽록체. 이래서 황화 현상이 일어난다. 뭐가 부족이야? 첫 번째가 질소예요. 질소. 그 다음에 철, 마그네슘 막 그런 게 들어가죠. 이건 차후에 할 얘기 오늘 설명은 아니지만 이는 뭐의 비료냐? 이거저거 다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냥 초등학생처럼 얘기하면 이거 뭐의 비료? 꽃과 열매 비료 이렇게 보시면 돼. 세포 분열에 관련되고 이건 다 떠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따져볼게. 토마토를 심어서 토마토 초기에는 무슨 비료가 필요해요? 초기에는 질소질 비료죠. 근데 화분화란 말 알죠? 꽃이 펴. 그때는 질소질 비료가 많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가 많아야 돼, 상대적으로? 얘가 많아야죠. 얘를 많이 늘리는 방법, 얘를 줄이는 거거든. 자,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거니까.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칼륨은 뭐의 비료냐? 그냥 하나만 따져볼게. 고구마 있죠, 고구마. 고구마는 뿌리의 줄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자, 근이란 말이에요. 괴가 무슨 뜻이야? 괴란 말 쓴 게 바로 뭘까? 금괴. 금괴가 뭐야? 금괴. 덩어리잖아, 덩어리. 뭐의 덩어리? 뿌리의 덩어리. 자, 이렇게 굉장히 그냥 편하게 간략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뿌리야. 그럼 얘는 바로 뭘까? 칼륨은요? 이 고구마나 괴근이 뭐가 하는 걸 도와줘? 이게 비대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비대. 자, 그냥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이렇게. 자, 그런데 내가 이해하다 여기 넘어간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여기 있는 질소라고 하는 게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시기에 토마토 이렇게 되면 이게 많으면 안 되겠지. 항상 명심하세요. 농업에서 중요한 것은요. 과다에도 문제고 뭐에도 문제야. 결핍에도 문제야. 항상 뭘 맞춰주는 거? 중용의 미를 맞춰주는 거. 동양이면. 이게 농업이야. 이게 바로.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해서 질소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결핍으로 문제가 안 나와. 뭐로 문제가 많이 나올까? 과다에 생기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 진짜 책 찾아봐. 다 그렇지. 우리가 어떨까? 뭐 우리가 내자들 하죠. 내 건성, 내 열성, 어때? 열에 견디는 힘 이런 거잖아. 다 무슨 말이 나와? 질소 과다를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뉘앙스를 잘 판단 한번 해봐봐. 잘 판단하면 돼. 자, 지력 보존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환원이라 썼지만 지나친 환원은 또 안 좋은 거지. 이거는 환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된 거에 반대지. 그러니까 어떻게 산화된 건 완전히 어떻게 부패된 날아갔다는 얘기잖아. 그대로 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온의 역할, 그러니까 물론의 역할이에요. 자, 뭐도 가능한 걸까? 온도 조절이 가능하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주위가 워낙 온도가 높으면 이게 물로 돼 있잖아. 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해서 온도를 어때? 얘가 기화시키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온도가 너무 낮아. 그 여기 온도가 낮은 거를 물이 온도가 어때? 온도가 낮아지면서 얼어지겠지. 얼기 직전까지 보면 어떨까? 얘가 얼면서 열을 방출할 거 아니야. 이거 어때? 주위로 온도를 더 높여줄 거잖아. 이게 온도 조절이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그 실제로 우리가 추운데 바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 물을 어때? 이렇게 딱 올려놓고 자면 물이 얼어요. 얼면서 주위 온도는 한 3도가 올라가. 그죠? 과학적인 원리가. 자, 이게 바로 어때?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어때? 열섬 현상이라 이런 것 다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요거죠. 자, 이 용어들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염류집적이라는 말 알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심한 걸까? 염류집적이. 다시 말하는 거죠. 비료를 과다하게 줘봐. 그러면 식물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토양에 남겠죠. 남으면 어떨까? 여기가 너무 어때? 농도가 높아졌지. 높아지니까 문제가 생겨. 어디가 그러냐면 비닐하우스 안에 토양이 그렇겠지. 왜? 비닐하우스는 뭐를 안 맞으니까? 비를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떨까? 과다 투여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염류집적이 바로 주로 어디서 많이 그래요? 이게 온실에서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염류집적을 어떻게 하고 있다? 얘를 방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방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뭘까?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연작이 가능한 거죠. 연작이.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2017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9월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제와 접근을 같이 해나가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다 할 생각이 없어. 중간중간에 뼈대를 설명해 나가려고 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 가서 지금 설명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난이도가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이 배경적 지식이 없으면 문제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11쪽 넘어가 볼게요. 벼의 기원과 전파가 나왔는데 자, 벼의 명칭을 볼게요. 자, 벼는 도정이란 말을 알고 있겠죠. 쌀을 깎아 나가는 거죠. 자, 넓은 의미로 동그라미 뭐라고 한다고? 쌀 미자를 써서 미곡. 곡류란 얘기죠. 그죠? 미곡류라고 하죠. 미곡. 자, 이렇게 얘기해서 도정하기 전을 우리가 벼라고 하고 도정으로 쌀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동그라미 해서 시험 문제 나온 게 조곡정조라고 한다. 조곡정조가 바로 뭘까? 벼야, 벼. 뭐 하지 않은 상태? 뭐 하지 않은 상태? 도정하지 않은 상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용어인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나 도정한 쌀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곡이라고 한다. 자, 왜 그럴까? 우리 수험생들은 평상시에 쓰지 않았던 용어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우리 세대는 다 많이 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무엇을 알아둘 필요가 있냐면 벼를 우리가 도정해 가는 과정이 꼭 먼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뭐로부터 시작한다고?
벼가 있어. 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자, 대답을 크게 해줘야 돼. 조곡 또는 뭐? 정조. 정조라고 해. 이거를 무슨 작업할 거냐면 그 다음에 정선을 할 거고. 자, 각각의 용어가 다음에 나오겠죠. 자, 이거를 뭐 할 거냐면 무슨 과정 거칠 거냐면 이거를 재연을 할 거야. 재연. 자, 이제 머릿속에 이제 확인하는 거야, 이게 바로.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재연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될 거냐면 이제 뭐가 나올까 이렇게 되면 바로 요게 나오겠죠. 현미가 나오겠죠. 현미가 나오겠죠. 현미가 나와서 현미가 분리가 되면 얘를 뭐 할 거냐면 이제 현백이라고 하는 걸 해. 어때? 흰쌀이 깎아 나가는 거지, 이게 바로. 현백률이 얼마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현백이 되면 뭐를 분리하냐면 분량이 되는 어때? 쇠미라고 하는 거 있죠. 쇠미를 분리를 해요. 쇠미 분리해요. 주로 여기서 뭐 어디서 하는 거냐면 미국 처리장에서 하죠. 우리나라는 RPC라고 하는 부분에. 자, 쇠미가 분리가 돼. 결국 마지막에 바로 뭘까? 그게 쌀이라고 불려지는 백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혹시나 공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보관할 때 수분 함량이 벼가 몇 퍼센트 돼야 되는 거죠? 수분 함량?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잖아, 올해. 몇 퍼센트? 수분 함량이. 아, 큰일 나. 70%만 아직은 벼가 안 된 상태야. 안 된 상태예요. 자, 어떤 정도가 되냐? 15에서 16%. 아주 심각한 얘기야, 70%면. 자, 따져볼게. 수분량이 많으면 저장이 안 될 거고, 수분량이 워낙 없으면 어떨까? 활력이 떨어지겠지. 말랐으니까. 그렇죠? 그 기준이 몇 퍼센트라고? 15에서 16%. 뒤에 나올 얘기니까. 얘기 나온 김에 196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196페이지. 196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자, 196페이지 넘겨보세요. 196페이지 찾았어요? 자, 거기 뭐를 보냐면 건조라고 나왔지? 거기에 건조 수분 함량의 가로 2번 볼까요? 벼의 수분 함량을 얼마까지? 오늘 이제 이후 정확히 기억하겠지, 이거. 그렇죠? 15에서 16%. 자, 밑에 건조 기술 볼까? 15에서 16% 되도록 말리라고 고딕처럼 나와 있지?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 수분 함량 16% 이상으로 건조하면 도중 효율이 높아지고, 자, 식미도 좋아지나 뭐가 되기 쉽다고? 왜 변질되는지 알겠죠? 수분이 많으면 변질이 되는 거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내가 기억나는 대로 페이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거야, 이렇게. 내 기억이 아주 쌈박해, 지금. 어디 있는지. 자,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벼를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분류의 기준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분류가 가장 하위가 바로 뭐가 되는 걸까? 종.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될까? 그 다음에 속. 그 다음에 과. 무슨 과? 과가 모여서 목, 강, 문, 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벼를 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자, 벼라고 하는 건 바로 뭘까? 벼종이야, 이게 바로. 벼종. 얘가 바로 뭐냐면 이게 벼란 말이에요. 벼종. 벼종은 무슨 속에 들어가요? 벼 속에 들어가. 벼속. 무슨 과래요? 무슨 과? 벼아까지만 더 확장시켜봐. 뭐가? 무슨 과? 화본과. 화본과. 화본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이거를 벼과라고 해, 그냥. 벼과라고 그래. 자, 중간에 아가 붙어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아라고 하는 건 뭘까? 이 상위 단계 여기 딱 구별하기 전에 뭔가 하나 더 구별하기 위해서 쓴 거야, 이게 바로.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다 벼과야, 벼과. 자, 그 다음에 무슨 목이래요? 무슨 목? 영화목. 영화목이 바로 뭐냐면, 자, 꼭 기억하요. 꽃의 구조가 0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 우리가 보면 뭐가 있냐면, 과일 중에서 무슨 과일이냐면, 영과에 들어가, 이거는 바로. 영과.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지, 이게 바로.
어떤 걸 영과라고 하느냐, 영과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따져볼게. 사과를 가지고 따져볼게. 사과를 따져보면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겠는데, 씨가 안에 있죠. 여기가 씨방이죠. 여기가 속시식물이죠. 여기가 과육이지. 여기가 과피지. 그렇죠? 근데 벼는 딱 보면은 벼알이 어떻게 되냐면 벼에 과육이 있어 없어? 먹는 부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과피를 벗겨내게 되면 바로 뭐가 나와? 종자가 나오지. 근데 과피와 종자가 딱 달라붙어 있지.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까? 이렇게 도정할 거잖아. 이런 과일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영과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는 특징이 어떠냐면 과육이 태화되고 말라 비틀어져서 과피와 종자가 어떻게 된 거? 딱 달라붙은 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영과라고 하는 거죠. 정리됐어요? 이게 뒤에 나올 거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그러니까 과일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필요한 거 위주로만 설명할 테니까, 그거는. 자, 그렇게 하고, 영화 목이래. 자, 그 다음 무슨 강이래. 그 다음에 단자엽 식물이야. 단자엽 식물의 반대말이 뭘까? 쌍자엽. 우리가 단자엽이다. 이거 어떻게 알고 있냐? 이렇게 알고 있죠? 외떡잎, 쌍떡잎을 알고 있잖아. 외떡잎 식물들은 주로 어떠냐면 나란히 맥이지.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쌍떡잎 식물은 어떨까? 그물맥이죠. 벼는 대표적으로 나란히 맥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 거냐? 단자엽. 그 다음 피자식물 아모니아. 피자 식물이 바로 뭘까? 속시식물. 속시식물. 속시식물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 거시식물이 있잖아. 그렇죠? 자, 우리가 속시식물이야. 다시 말해 뭐가 있는 걸까? 시방이 있는 거잖아, 얘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따져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돼야 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첫 단원 들어갈 때 벼를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분명히 쑥쑥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듣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드러나가세요. 그것이 도움이 돼요. 자, 영어 공부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영어 공부와 똑같아. 전공 안 했다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이게. 영어보다 더 어려워. 맞죠? 어떻게, 그 영어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할까? 처음부터 외운다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듣는 거지. 듣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강의 중에 했던 얘기들이 거의 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책으로 표현하기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볼게요. 벼의 종수가, 자, 몇 종이냐면 한 24종 정도가 있다는 거죠. 24종.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대표적인 두 개가 뭐냐면, 자, 아시아종과 아프리카종이 두 가지죠. 아시아종이 바로 뭐냐면 오리자, 세티바. 이거는 외워둬야 되겠죠. 앞에 있는 오리자는 속명이야, 속명. 여기는 무슨, 여기 벼속. 그 다음에 종, 세티바 종이야, 세티바. 자, 그 다음에 같은 벼인데 어떨까? 학명이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자, 똑같아. 아프리카종은 어떤 거냐면 오리자, 글라베리마야, 글라베리마. 이렇게 종이 다르다는 얘기는 서로 어떨까? 특징이. 그럼 다른 것이 어떨까?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먹는 벼는 어떤 벼일까? 아시아종이죠. 아시아종에도 우리가 좀 나눠야지, 이제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아프리카종과 아시아종이 어떻게 다른지가 뒤에 설명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왔겠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로 아시아종과 아프리카종을 알아두는데 우리 어떤 쪽에 방점을 찍는 거냐면 오리자 세티바의 방점을 찍어야 되겠죠. 왜? 우리가 먹는 쌀이니까. 자, 글라베리마 종류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 단연생이면서 밥벼들이야, 밥벼. 논벼가 아니라 밥벼. 여기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논에서 벼를 기른다는 얘기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벼는, 자, 우리 요수량이란 말 알아요? 요수량. 그냥 쉽게 따져볼게요. 요수량이 바로 뭐냐면 작물이 발화가 돼서 수확할 때까지 많은 수분을 흡수하는 양, 흡수하는 식물 요수량이 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벼는 요수량이 크다 작다 다른 거에 비해서? 논벼. 이거부터 접근해야죠. 그죠? 이게 접근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죠. 논벼, 밥벼뿐만이 아니라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지 않은 작물이에요.
근데 왜 물이 많이 필요한 걸까? 강수량도 필요하고. 이유가 바로 뭘까? 벼가 수분을 흡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생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따져본다면 모내기를 했다. 옛날 관행적인 모내기 했다. 모내기 했어요. 자, 여기 볼게요. 물에다가 모내기 했어. 이렇게 모를 꽂았어. 이렇게 꽂았어. 꽂아 놓고 난 다음에 모내기 할 때는 어느 정도 깊이가 되냐면 모내기 할 때 1에서 2cm 정도 나죠? 왜? 높으면 작업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니까 물에 닿기 때문에 쿡쿡 꽂아면 되잖아. 이게 중노동이야, 허리 아프고. 옛날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요즘은 무슨 재배하냐면 직파 재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심었어. 심고 난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걸? 이양기라고 하죠, 이걸. 그죠? 이양에서, 이양이 뭐 심는 거야? 자, 심고 난 다음에 이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자, 볼게요. 이게 벼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더 깊게 되죠. 얼마 정도로 대주냐면 거의 한 7cm로 되죠. 하루 만에. 그냥 말로만 설명 들어도 돼. 왜 그런 걸까, 이거야? 왜 그런 걸까? 1번. 많은 수분을 흡수하니까 그럴까? 아니라는 얘기죠.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잘 생각하면 되고, 물이 왜 필요한지 얘기해 줄게요. 자, 여기다 딱, 어때? 여기다 꽂아놨어. 그럼 뿌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활착이 됐을까, 안 됐을까? 다시 말하면 뿌리가 제 역할을 할까, 안 할까, 지금? 안 하겠지. 안 하면 어떨까? 수분을 흡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런데 물이 이 정도 있고 여기 햇빛이 비친다고 따져볼게. 그럼 기공을 통해서 또 수공을 통해서 증산작용할 거 아니에요. 볼게요. 물이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빠져나간 양이 더 많겠지요. 모내기 하자마자 얘 어떻게 될까? 말라 죽을 거 아니야. 깊게 대주는 건 딱 하나예요. 자, 기공이 물속에 들어가 있지. 이게 들어가 상관없어. 왜 그럴까? 여기는 어떨까? 여기가 우리가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공기가 쭉 이동해 갈 수 있도록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얘가 어때 질식해 죽지 않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럼 위에 나온 부분 이 부분밖에 안 되죠. 여기서만 증산작용할 수가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던 거야. 우리가 이게 논이라고 하는 게. 알겠죠? 아무튼 첫 시간에는 좀 이런 얘기를 먼저 얘기해서 반응을 보니까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설명했는데 하나하나 어떨까? 이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판단 가지고 잘 기억해서 이제 스타트를 잘 해나가기 시작합시다. 알겠죠? 자, 잠깐 6분 정도 쉬었다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